겨울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여름, 우정과 사랑, 그 이상에서 고민하는 새 청춘의 이야기. 오늘 준비한 영화는 성장 큐어라는 장르로 당시 전체 인구가 약 2,300만 정도였던 대만에서 500만 관객수를 모은 영화는 여름입니다. 조나단은 굉장히 평범한 모범생 중 하나였지만 반면 셰이는 조나단과 정반대인 문제아 중 하나였죠.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한 여학생이 전학을 오게 됐고 셰이는 잠시를 못 참고 그녀를 놀리고 머리를 자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玉守恒，你在干嘛？ 무슨 이유에서인지 셰이는 계속 삐뚤어졌고 겨우 선생님은 반장인 조나단에게 셰이를 챙겨달라고 부탁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의 관계는 운명적인 것이 아닌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有没有小朋友要跟于守恒一组的呢？罗老师，我跟于守恒一组好了。好，康正行，你就跟于守恒一组吧。 그렇게 셰이는 달라졌습니다. 康正行，你是我最好的朋友。 하지만 셰인과 어울리며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던 조나단. 老师真是不知道，花了那么多心血，结果你们考出来居然只有这样的成绩啊！ 그래도 조나단은 후회하지 않았고 셰이는 늘 조나단의 앞을 지켜주었죠. 셰이는 공부하는 거리가 있었지만 운동이라는 재능을 살려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你知道，刚你不知道我打很烂哎，你认关我屁事啊！哎，你干嘛？喂，你干嘛？走了，上课了啦。 아침 조례 시간, 캐리라는 한 여학생이 앞으로 불려나가죠. 我让他变得跟其他同学一模一样。 그리고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머리를 잘리는 캐리. 哎，你还好吧？没关系啦，头发剪短了还会再长啊。 조나단은 그런 캐리의 머리를 손질해주죠. 我们跳过去台北好不好？ 처음으로 학교를 빠져나가 일탈을 경험하는 조나단. 康正行，嗯，交过几个女朋友？没有啊，你呢？好的哥，骗人！ 두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타이베이에서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我们今天晚上住台北好不好？ 그렇게 방을 잡은 두 사람. 뚱땅거리긴 해도 곧잘 관계를 이어가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던 것을 멈춰버린 조나단. 무슨 이유에서인지 끝까지 가지 못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조금 어색해졌죠. 说好了念同个大学，再说啦，干嘛再说？喂，哎，你不要追啊！为什么不追？于守恒，你不要追了啦！ 그날 처음 셰인과 캐리가 만났습니다. 我怎么样玩一下？什么好玩？康正行，我们去喝东西。 두 사람 사이에서 조나단은 안절부절 못하죠. 康正行，坐过来好了。哦，哎，不要那么麻烦，我过去就好。正行，我先走了。回家。 두 사람은 365일 붙어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哎，于守恒，你不是要看书？哎，于守恒，不是说要看书？干嘛了你？哎，你们看书后我要走了。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조나단의 비밀. "跟你很好的那个于什么？于守恒啊，你是不是喜欢他？我们是很好的朋友。 그는 사실 셰인을 좋아하고 있었죠. 回家。对不起了。 조나단과 캐리는 셰인의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没事没事就好，没受伤吧？精神还好吗？ 조나단이 왔을 땐 경기를 이겼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몸을 다친 셰인. 我说你刚刚跟那女生到底在说什么？又没有说什么，你根本在意他。你到底要不要讲？不想说。好啦，他就跟我说。不想听了。哎， 그리고 오늘은 셰인이 중요한 경기를 나가는 날이지만 조나단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他喜欢你吗？没有吧？那我们算什么？当我马子啊？什么马子？听不懂哦。女朋友，男生女生在一起啊？ 캐리는 그의 고백에 조건을 겁니다. 考上大学，我们住在一起。我功课很烂哎。你考上大学，我们住在一起。 그렇게 조나단이 모르는 관계를 만들어갔고 그 사이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죠. 那私立你读不读？我可不可以边读边重考？ 하지만 조나단은 현재의 대학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时间到了，考卷往前传，不要写了，考卷往前传。
对啊，我刚去晃晃，现在等振兴。哎，我跟你说了，他出来了，拜拜。康振兴，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조나단. 我们西藏要办新舞会，你要不要来？再说喽。 대학생이 되었지만 조나단은 공부만 하고 셰이는 방해만 하는 여전히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那你中午刚好不一起吃饭？讲好了。我有事，可以吧？你就不理我。哎，于守恒。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람에 상처받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는 성장통을 겪고 있었죠. 守恒啊，有没有怎么样？哦，对啊，我现在跟振兴在外面。 셰인이 대학을 가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지만 시험을 앞둔 조나단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我每次去找他，总觉得好像在骗他一样。还是先不要吧，等他考完试再说。 그렇게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振兴，你在吗？刚刚慧娇打来，你在骑车，没有接到。 사실 두 사람의 연애를 알고 있었던 조나단. 你们最近很熟啊？慧佳有说要等我考上大学才跟我在一起。哎，于守恒，你是真的喜欢他，还是直玩玩而已啊？我是真的喜欢啊。我要先回去了，你陪他吧。喂。 이미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他怎么知道的？ 그리고 별 의미 없는 관계를 맺으며 현실을 피해보죠. 对不起，我真的不是故意的。对我而言真的很重要。 친구들의 부탁으로 오고 싶지 않았던 댄스 파티에 온 조나단. 刚刚那么闷啊？没有啊，你自己先去玩啦。好，不然这样我们来玩游戏啦，2选1，两个只能选一个，然后一定要说实话。你爸跟你妈都喜欢了，两个只能选一个。我妈身材跟智慧，智慧，你屁呀、你当我第一天认识你啊？换我了。 水果跟蛋糕，水果，猫跟狗，狗，快点快点快点！那我跟慧佳，啊？ 애써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싶은 질문. 哎，我要去厕所。振兴吗？振兴， 이제는 정말 서로 거리를 둬야 할 시기였죠. 我明天早上还有事，我先走了。干嘛？没有啊，反正你们先在那边玩。你这个样子，慧佳会以为你在生气耶。3个男的出来玩，开开心心，干嘛这个样子啊？我没有必要所有事都混在一起啊。你有你的事，我有我的事啊。而且我们不是好朋友吗？好朋友有什么不能说的？还是你在忙？为什么？好啊，那我告诉你啊，我从来就没有志愿要当你朋友。小时候是老师规定我要去当你的朋友，我根本不想做你朋友啊。 끝내 진실을 조나단의 입으로 직접 듣고 말았습니다. 셰인의 사고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왔죠. 走啊！ 늘 셰인의 뒤에 있었지만 처음으로 셰인을 태우고 달려봅니다.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와 더 가까워지길 선택한 셰인. 我是正熙，守恒现在在我家，你要不过来陪他？行了，真行呢？不知道。我小时候一直是一个很讨人厌的小孩，我小时候超皮的，他罚我把课桌椅搬到操场中央，不准我进教室上课。我到现在还是很怕那种感觉。后来正行出现了，不管我发生什么事，他都一定会陪着我。他是我那时候唯一的朋友，我真的不能失去你们两个任何人。我们真的长大了，人长大了，真的什么都变了。 각자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간절하게 필요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이 간절할수록 멀어질 뿐이었죠. 喂，慧佳，我是守恒啊。 차를 빌려 오랜만에 모인 세 사람. 守恒，这里是哪里啊？哎，你带我们这里干嘛？ 타이베이에서 보기 힘든 바다를 보기 위해 달려온 셰인. 真的不要。你去就好了，我在车上等你们。我是不是太习惯振兴会一直陪在我身边？太习惯你们都会对我很好，我们会不会以后都没有交集？我是不是什么事情都做不好？ 于守恒，我们还是先不要见面好了，是我自己的问题。我们还是先不要见面好了，有很多事情都还不知道。守恒，你干嘛？ 두 사람을 말리다 캐리가 다치고 말았죠.
我只是想要知道你说的到底是真的还是假的。我不知道。你不是好朋友吗？好朋友有什么不能讲的？你说好朋友有什么不能讲的？你听了这秘密之后，还会不会想要跟我做朋友？我不是只有把你当朋友，我是真的喜欢你。我有个秘密要告诉你。 사실 셰이는 조나단이 자초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我一直都知道你不是自愿跟我做朋友的，我本来要让你跟我一起被罚，但是我发现我没有办法。你真的是我最好的朋友。 영원한 여름을 꿈꾸는 청춘들의 이야기, 영화 영원한 여름이었습니다. 영화 영원한 여름은 퀴어 로맨스 성장 장르의 작품으로 개봉 당시 인구가 약 2,300만 정도였던 대만에서 약 500만 관객수를 모은 작품입니다. 퀴어라는 장르로는 이례적인 흥행 기록을 만들었고 여전히 대만을 대표하는 영화로 뽑히고 있죠. 저 역시도 이 작품을 좋아하고 그 당시 홍콩과 대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에 꾸준히 수혈하는 작품입니다. 다만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숨겨놓은 메타포 같은 것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원한 여름 완전판 리뷰로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세 사람의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 사람의 이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나단, 셰인, 캐리는 영어 이름이고 원래 조나단은 킹정싱, 셰인은 위셔우엉, 캐리는 후이지에입니다. 조나단은 행성, 셰인은 항성, 캐리는 해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 인물은 정확히 천체의 구조로 상징화 되어 있습니다. 地球呢就是行星，行星呢都是绕着恒星打转的，所以啊，恒星就是我们的太阳。除了恒星、行星之外，还有彗星。那彗星呢，每次造访太阳系啊，都会有意想不到的惊喜哦。 셰인은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 중심에 있고 조나단은 그 주위를 공정하는 안정된 행성, 그리고 캐리는 궤도를 벗어나며 일시적으로 접근하는 해성입니다. 이 상징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이들의 관계를 결정짓는 운명적 구조를 암시하죠. 조나단은 철저히 셰인의 중심으로 공전하며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성실하고 모험적인 인물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셰인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내면을 점점 비틀고 있죠. 셰인은 학교에서 문제아로 분류되지만 조나단과 연결되면서 삶의 축이 잡히고 조나단을 통해 안정된 일상과 감정의 질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조나단이 성적이 떨어져 67점을 맞았을 때 셰인은 33점을 맞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점수를 합치면 100점이죠. 이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지만 이 균형은 어디까지나 거리가 유지될 때만 성립하죠. 항성과 행성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행성은 타버리는 것처럼 이들 역시 우정이라는 명확한 선 위에 있을 때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궤도 안에 해성인 캐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화 앞부분에 이들이 친구가 된 계기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한 여학생이 전학을 왔을 때 그녀의 머리를 셰인이 잘라버리면서 이들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즉,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또 다른 이성을 해성을 의미합니다. 해성이 궤도를 교란해 해성이 항성의 궤도에 머무르게 된 것처럼 이 캐리라는 인물은 또 다른 변수를 만드는 인물이죠. 그리고 첫 번째 변수는 조나단과 캐리의 당일치기 여행에서 벌어졌습니다. 함께한 당일치기 여행에서 캐리는 조나단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의 물리적 접근을 시도하지만 조나단은 그 순간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자신이 품고 있던 감정의 실체를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결국 캐리는 셰인과 연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 역시 완전히 안정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남녀간의 연애지만 늘 어딘가 조나단의 그림자, 즉 조나단이 관계의 중심에 남아있죠. 실제로 연애 중에도 두 사람은 조나단을 이야기하고 셰인은 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친구 이상의 감정적 긴장을 보입니다. 그건 물론 캐리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건 셰인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의 분열이며 그가 조나단과의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죠. 즉, 세 사람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리를 유지했을 때 우주라는 것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지 누구 하나와 가까워지는 순간 비극이 벌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있어도 안 되는 불안정한 존재죠. 이러한 삼각구도는 전형적인 삼각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심리적 중심성과 궤도 안정성의 붕괴입니다. 셋 모두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 감정은 완전히 교차하지 않고 엇갈린 채 충돌합니다. 셰인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나단은 혼자일 때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우울감에 사로잡히죠. 또 캐리 역시 부모에게 상처받은 외로움이 극대화됩니다. 조나단은 셰인을 사랑하고 셰인은 캐리에게 끌리지만 조나단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캐리는 조나단의 비밀을 알아버린 뒤에도 이 관계 안에서 머물려 애씁니다. 결국 이 구도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한 삼체 시스템으로 작동하죠. 누구 하나가 가까워지면 나머지 하나는 상처입게 되는 구조. 관계는 항상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중심을 향해 기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사람이 함께 떠난 해변에서 이 우주의 시스템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 바닷가 장면은 영화의 결말이자 영원한 여름이라는 제목과는 대조되는 매우 차가운 색감과 정서로 표현됩니다. 겨울과 같은 회색빛의 하늘, 적막한 파도,
그리고 고백과 거절이 교차되는 순간 조나단 결국 셰인에게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한마디는 이 말은 셰인의 솔직함일 수도 있고 두려움에서 나온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10년을 지켜온 궤도에서 이제 스스로 이탈해야 함을 자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후 시점은 오프닝에서 봤던 말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왜 엔딩이 아니라 오프닝에 있었을까요? 오프닝에서 예전을 추억하는 모습은 이들이 이 순간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여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마치 끝나버린 여름방학처럼 셋의 우정 어린 청춘 시절도 이 장면을 기점으로 영원히 과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영화를 처음 보는 관객에게는 오프닝 속 벤치 장면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름의 한가운데였지만 다시 이 오프닝을 보게 될 관객에겐 관계의 종언, 감정의 사후정리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영화는 열린 결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여름의 끝은 명확합니다. 이후 이들의 관계는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갈 수 없죠.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는 계절처럼 흘러가고 그 여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 결말이 반드시 비극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충돌이 지나고 나면 이들에게도 또 다른 여름이 올 수 있겠죠.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상실을 견뎌내며 자신만의 궤도를 찾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여름이라는 제목은 역설입니다. 진짜 여름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 여름은 더 아름답고 더 아프게 기억될 것이죠.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던 찬란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계절처럼 이 영화는 청춘이라는 시공간을 통과한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정서적 회고록이자 퀴어라는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성장에 대한 보편적인 메타포로 기능합니다. 한때 태양처럼 타올랐던 청춘은 겨우 차가운 파도 속에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혼자 되는 게 두려워 서로를 붙잡았지만 서로를 놓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여름을 사는 당신에게 혹은 시린 겨울 속 여름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뜨거운 청춘들의 이야기 영원한 여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